과자 4개다. 그 다음에 초콜릿, 사탕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동일한 사탕. 개수가 2개다. 자, 합이 총 6개. 얘를 5명의 어린이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 그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나눠주는 방법. 보자. 자, 그러면 우선은 5명의 어린이에게 다 주는 거지 지금. 그때 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그러면 나눠주자. 무엇을 먼저 나눠줄까? 과자를 할 거야. 과자를 일단 5명한테 분배하는데 과자를 나눠주는 방법이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제일 먼저 과자를 5명한테 아까 1개씩 5명의 학생 중에서 4명한테 과자 1개씩 주는 경우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는 학생 수를 줄이자. 조금씩 4명한테 각각 1개씩 서로 다른 과자를 일단 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줄인다면 2개, 1개, 1개 줄 수 있지. 그렇죠? 그럼 이건 과자를 받는 학생을 3명으로 줄인 거야. 그렇지? 또 과자를 받는 학생을 더 줄이자. 만약에 줄인다면 더 줄일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둘로 줄일 수도 있지. 이건 2명한테만 주는 거지. 과자를. 이해되니? 오케이? 5명한테 주는 거지. 얼마나? 사탕 2개. 남김없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이 준다. 종류의 과자 4봉지와 같은 종류의 사탕 가운데 2개를 근데 형님 5명한테 주는데 과자를 2명한테 줘버리면 사탕 2개밖에 없지. 이거 안 되지. 그치? 과자를 2명한테만 주면 못 받은 애가 3명인데 사탕은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못 받는 애가 생긴다. 그치? 그러니까 그 학생 수를 과자를 받는 학생 수를 사람 수를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최소 3명한테는 줘야 돼. 과자를. 그치? 4명한테 다 하나씩 줄 수도 있고 3명한테 하나씩 2개, 1개 줄 수도 있지. 과자 4개를 분배를 할 때. 이해되니? 이걸 2명으로 줄이면 안 돼. 못 받는 애가 3명 남아버리니까. 총 5명 중에서. 그치? 사탕은 2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거 크게 2개로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이후에 초콜릿을 나왔으면서 초콜릿이 아니지. 사탕. 그 후에 과자를 주고 사탕을 분배를 하자. 그럼 여기에 사탕을 분배하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할 거고 일단 크게 2가지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경우 과자를 이와 같이 1개씩 주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과자를 이와 같이 1개씩 주는 방법 5명 중에 4명한테 서로 다른 과자 4개를 1개씩 주는 경우. 그럼 몇 가지일까? 5, P 4겠지. 이해되니? 5명 중에 4명을 골라서 서로 다른 과자를 분배하는 거니까 순열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과자를 분배하는 방법이 1개씩 주는 방법이 과자의 분배 방법이 5P 4고 사탕. 자, 사탕을 그럼 이제 또 그 후에 분배하자.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일까? 사탕 2개를 이제 또 5명한테 준다. 근데 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어야 돼요. 몇 가지일까? 반드시 생각해야 돼. 사탕 2개를 받지 못한 1명한테 다 줄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사탕 2개를 받지 못한 애한테 하나 주고 나머지 또 4명 중에 1명한테 또 하나 줄 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하나 쪼개서 줄 수도 있다. 오케이? 그거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이때 사탕을 다시 또 분배했을 때 사탕을 2개 주는 경우 1명한테 이건 한 가지지.
아니, 두 개를 받지 못한 애한테 한 명한테 두 개를 다 주는 경우, 또는 한 개 한 개로 나눠서 주는 방법은, 이건 몇 가지일까? 네 가지죠, 그치? 받지 못한 애 한 명한테 그 하나를 주고, 남은 네 명 중에 또 한 명한테 그 하나를 추가로 더 주는 거지. 사탕을. 오케이? 네 가지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과자를 한 개씩 나눠주면 5P4.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은 총 5가지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5P4에 1 더하기 4가 되겠지. 5P4는 120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자를 두 개, 한 개, 한 개로 세 명한테 나눠주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과자를 나눠주는 방법을 해보자. 과자를 나눠주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자 4개를 두 개, 한 개, 한 개로 쪼개서 조나누기에서 세 명한테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일단 이와 같이 조나누기랑 나눠주는 분할과 분배가 같이 있는 문제는 조나누기를 먼저 해라. 그치? 그러면 4개를 2개, 1개, 1개로 조를 나누는 방법이 뭐까지냐? 4C2에 일단 2분의 1이죠. 일단 그러면 2개, 1개, 1개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묶음을 5명 중에 3명한테 줘야 되지. 그 주는 방법이 몇 가지겠니? 5, 5명 중에 3명한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묶음의 과자를 줘야 돼.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과자 3개를 줘야 돼. 근데 과자는 다 달라요. 그치? 5, P3이다, 이것도. 5, P3이다. 다 다르다. 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과자 3개, 과자 4개를 둘, 하나, 하나로 일단은 묶음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그 후에 나눠주는, 분배하는 방법은 5P3이지. P다, C 아니고, 있죠? 여기까지가 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줬을 때 사탕 보자, 사탕.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니,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서 사탕은? 한 문제밖에 없지. 못 받은 애가 2명이란 말이야. 그치? 과자를 못 받은 애가 2명이니까 그 2명한테 각각 무조건 하나씩 줘야지. 무조건 하나씩. 그치? 사탕은 한 가지다, 그래서. 못 받은 애가 2명이니까 2명한테 각각 하나씩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는 4C의 2분의 1의 5P3이었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3 곱하기 60. 60 넣자. 180. 얘는 600. 선생님. 근데 왜 42예요? 4P가 아니고 왜 4C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4P이란 말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걸 배열하는 거지. 그치? 근데 배열은 지금 보면 배열은 마지막에 했어. 5P3으로. 얘가 지금 배열한 거야. 나눠주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아직 나누기 주기 전이야. 그냥 과자 4개를 2개, 1개, 1개 묶음으로 그냥 냈던 거야, 아직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나누기, 4개짜리를 둘, 하나로 조나누기 하는 방법이 4C의 2분의 1이지. 왜냐면 숫자 1, 1이 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되니? 1, 1이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배는 5P3이 맞고. 크게 세 덩어리의 과자, 서로 다른 과자를 3명한테, 5명 중에 3명한테 나눠주기. 5P3. 알겠어요? 오케이? 잠깐만. 이 곱해하는 거 아니에요? 응? 조나누기 할 때. 뭐 할 때? 조나누기 할 때. 곱해하는 거. 2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2 나눠야지. 그 다음에 20. 2C 해야 되는구나. 쏘리. 2C 안 했구나. 4C에 2분의 1만 했구나. 왜 했대? 4C에 2C에 2분의 1까지가 맞다. 잘못했구나. 여기까지가 맞고, 그래서 지금 계산 풀렸구나. 곱하기 2에.
여기까지가 조나누기고 그 다음에 분배다. 이 시라 뽑았고 여기까지가 조나누기. 분배가 5피상. 차라리 한 가지. 이게 맞다.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543. 이게 맞습니다. 이게 60이니까 전체는 360. 이렇게 돼요. 763번 봅시다. 자, 얘도 약간 좀 노가다인데. 자, 0, 1, 2, 3, 4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잘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일일이 다 구할 거냐? 일단 되지.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자릿수들을 정해버릴 거야. 일단은 잘 봐라. 제일 앞자리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앞자리가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아까 그랬잖아. 곧 1000으로 시작하는 녀석들. 2000 시작, 3000 시작, 4000 시작으로 보자고. 자, 그러면 1000으로 시작하는 4자리의 자연수는 몇 가지가 있냐? 앞자리 1 빠지면 남은 숫자는 0, 2, 3, 4 4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는 경우의 수가 4p3이겠지. 그렇죠? 얘도 4p3이다. 다 똑같아. 4p3, 4p3, 4p3. 이 되겠죠. 그러면 1000, 2000, 3000, 400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보다시피 전부 다 2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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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가지지. 전부 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1000의 자리들만 다 합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1000 단위만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 1000, 2000, 3000, 4000. 얘네들이 총 몇 번 더해질까? 24번 더해진 거지. 그치? 네? 24번, 4p3. 이게 1000 단위만 다 합한 거라고 볼 수 있지. 1000 단위만. 만들어지는 숫자들을 싹 다 합치는 과정 중에서도 1000 단위만 다 합치면 이 모양이 되겠지. 이 값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 뭐 자릿수 맞춰서 그 다음도 보자. 그 다음은 100단위. 응? 100단위. 자, 요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자리가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를 합친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4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면 뭐 있니? 3가지, 3가지, 2가지 순서겠지. 맨 앞자리는 3가지. 0 빼고 그 다음도 3가지. 마지막 자리 2가지. 그래서 각각이 3, 3, 2, 3, 3, 2, 3, 3, 2예요.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 100, 만들어지는 숫자들 중에서 100단위만, 100의 자리만 다 합치면 한다면 또 뭐가 될까? 100, 200, 300, 400에 3, 3, 2, 18이 되겠지. 100이 18번, 200, 300, 400이 각각이 18번씩 들어가겠지. 다 합친다면 10의 자리도 마찬가지야. 10단위로. 10의 자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또 마찬가지다. 얘네들은 그럼 다 합치면 10, 20, 30, 40이 개수는 똑같아. 어차피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3, 3, 2겠지 전부 다 또. 개수는, 경우의 수는 3, 3, 2. 1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맨 1의 자리가 1, 2, 3, 4 각각이 될 수 있을 때 오케이? 제일 마지막 또 1의 자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0은 어차피 0이니까 합하면 0이니까 0은 무시하고 얘네들도 3, 3, 2 1, 2, 3, 4가 합쳐지는 경우의 수가 각각이 3, 3, 2 18가지지. 있어요?
각각의 자리의 숫자들을 정해놓고 1000의 자리의 총합이 1000, 2000, 3000, 4000의 4, 3이 된다는 거. 1000의 자리 제외하고 나머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들은 경우의 수가 앞자리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18가지 씩이다.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되죠. 766번을 봅시다. 얘는 워낙 유명한 문제다, 이거는. 문제집마다 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더라? 자, 766번 봅시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와 색이, 어쨌든 뭐,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다른, 서로 다른 원판이 5개가 있다. 그렇지? 편의상, 이렇게 할게. 뭐, 번호로 매길게. 원판들이다. 가장 큰 원판을 A5라고 할게. 제일 작은 원판을 A1이라고 보자. 크기 순서가. 이게 있었다고 보자. 반지름의 크기 순서. 자, 근데 얘를 5개의 원판을 쌓았을 때 무엇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원판이 2개만 보여야 된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원판은 딱 2개만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반드시 가장 큰 원판인 A5는 보이겠지. 제일 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제일 큰 게 보이지 않겠냐. 이게 안 보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뭘까? 이 가장 큰 원판의 어떻게 보면 위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원판을 쌓았는데 가장 큰 원판이 제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가장 큰 원판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 안 되지. 그럼 원판이 하나밖에 없어. 큰 거밖에 안 보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쌓는다면 제일 꼭대기부터 1층부터 5층까지가 있다고 봤을 때 제일 꼭대기부터 총 5개의 원판을 썼는데 첫 번째, 여기 A5가 들어갈 수 없다? 제일 꼭대기에. 그러면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A5가 들어갈 때 해보자. 자, 위에서 두 번째에 A5가 제일 큰 원판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위에서 봤을 때 원판 2개만 보이려면 결국 제일 꼭대기랑 그 다음에 아래층 3개가 필요하지. 여기에 원판을 쌓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에 가장 큰 원판이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 층과 그 다음에 나머지 층에 원판을 쌓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4배. 이해되니? 두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의 원판, 제일 큰 걸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쌓든지 간에 그냥 위에서 보면 무조건 2개만 보이지. 알겠어요? 오케이? 4팩이다. 위에서 세 번째 여기에 A5가 들어갈 때를 보자. 이때 원판이 2개만 보이려면 일단 A5 위쪽으로 원판을 쌓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5 위쪽으로 2개만 보여야 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자, A5가 들어갔다. 위쪽 2개의 원판은 배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은 A1, 2, 3, 4 중에서 남은 원판 중에서 2개의 원판을 뽑아주면 끝이야. 그렇지. 뽑아주면 무조건 2개가 보려면 둘 중에 큰 게 더 상대적으로 위로 가야 돼. 얘들이 이게 뒤집혀버리면 원판이 3개 보이는 거지. 오케이? 남은 4개의 원판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뽑아서 차례대로 역순으로 배치돼야지 위에서 봤을 때 2개의 원판이 보인다. 알겠어요? 그래서 4C2 뽑아주면 끝이다. 그럼 요 아랫줄 A5 밑에 2칸은 이건 그냥 어떻게 배열해도 상관없지. 어떻게 배열해도 A5 제일 보이는 큰 원판 아래쪽은 뭐 지지들끼리 2개가 차이를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죠. 보이는 모양 밑에. 오케이? 자, 얘기해보자.
A5가 가장 제일 위에서 네 번째 같다. 그러면 위쪽 세 개의 원판을 쌓는 방법은 일단 4C3 할까? 4개 중에 3개 뽑을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4C3을 뽑았으면 원판 3개가 여기 위에 들어가는 거지. 원판 3개가 위에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3개의 원판 중에서 가장 큰 원판은 반드시 제일 밑줄에 가야 돼. 제일 큰 원판은. 남은 2개의 원판은. 두 번째로 큰 원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 지들끼리는 제일 바꿔도 관계없지. 얘들이 큰 거에 가려져 있으니까 기억을. 그래서 43에 곱하기 2예요. 얘들이 마지막 일차의 아래쪽 원판은 그냥 뽑히고 43으로 뽑히지 않은 나머지 원판은 그냥 제일 밑에 들어가면 끝이니까. 제일 마지막 줄 가자. 제일 밑에 A5가 들어갔다. 그럼 원판 4개가 있다 이제. 남은 원판 A1, 2, 3, 4 여기 쌓아야 돼. 위에 4칸에. 그러면 이 경우는 그 다음 번째 큰 원판이 A4가 무조건 제일 위로 가야 되지. 이해됩니까? A4가 제일 위로. 그 다음 남은 안쪽 3개는 3패. A4에 또 가려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A1, 2, 3은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3패. 있어요? 그래서 24가지, 12가지, 8가지, 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판의 위에서부터의 위치를 정해 놓으면 곱하기 10라인은 보세요. 잠깐 쉬었다 가자. 자, 행렬에서 786? 자, 786번 봅시다. 자, 행렬의 거듭제곱을 간단히 하란 말인데, A제곱에 A7제곱에 A8제곱이 행렬 A의 실수배다. 그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직접 거듭제곱을 해봐도 돼요. 근데 행렬의 거듭제곱을 할 때 일단 써보면 좋은 거 뭐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행렬의 거듭제곱, 특히 세제곱 넘어가는 거듭제곱. 행렬 성분을 주고, 행렬 성분 줬지. 그치? 값을 주고 행렬의 거듭제곱을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 그래서는 뭘 해보자. K1 정리를 쓰자. 알겠죠? 여기까지 왜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행렬의 거듭제곱은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치? 이거를 진짜 일일이 다 A제곱 해보고, 세제곱 해보고, 네제곱 이거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지 말고 일단 써보자. K1 정리를. 오케이? 대부분의 다른 애들도 K1 정리 다 쓰고 있을 거야. 거의 다 쓴다. 일단은 자, 해보자. 자, 그러면 K1 정리 써보자.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성분 1 빼기 3 성분 A. 그 다음 뭐였냐? AB 마이너스 BC. AB 마이너스 BC. 였죠? 단위행렬. 이꼴 0이 K1 정리였다. 다시 한번 쓰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녀석은 뭐냐? 행렬 A가 A, B, C, D 성분일 때 무엇이 성립한다? A제곱 빼기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빼기 AD 빼기 BC의 단위 행렬이 0이다. 이게 성립한다고. 글쎄요. 자, 그러면 케일리 정리를 썼을 때로 보자. 단행렬 앞에 값이 0이지, 지금. 그치? 0이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으로 0이다. 그러면 행렬 A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A제곱에 2A가 0이 있어. 있죠? 자, A제곱에 2A가 0이면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면, 자, A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2A다? 자, A제곱이 마이너스 2A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A 제곱인데 A 제곱은 다시 또 마이너스 2A지. 즉 A 제곱이 또 마이너스 2A야. 뭐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가 또 뭐냐? 마이너스 2의 제곱 A라고 볼 수 있지. 뭡니까? A 4제곱은 A 4제곱은 또 마이너스 2제곱에 다시 A제곱인데 A제곱이 또 마이너스 2A란 말이야. 또 넣자. 뭐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A다. 눈에 보이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행렬은 A의 거듭제곱이 올라갈수록 행렬 A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의 배수배,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간다고. A제곱이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일반화시켜보면 이 행렬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무슨 식이냐? 결론은 A의 n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2의 n-1승의 A라고 예측할 수 있다. 됐어요? A제곱일 때가 마이너스 2, 세제곱일 때가 마이너스 2의 제곱 A, 4제곱일 때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A니까 AN승은 마이너스 2의 n-1승 행렬 A다. 그래서 6, 7, 8항, 6제곱, 7제곱, 8제곱을 보면 얘는 마이너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 행렬 A의 배수배가 된다. 그게 K 값이 되겠지. 이게 K 값이 되겠다. 문제에서 이게 K가 되겠지. 값이. 결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2에 64에 마이너스 128이 되겠죠. 32 빼기 128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96이다.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을 놓는 문제는 헤일리 인테그랄을 써보자. 일단 써야 돼요. 계산량을 줄이려면. 자, 799번. 자, 행렬에 대해서 3a b를 곱했을 때 4-1 a에 3a 5b를 곱했을 때 행렬 a에 3a 5b를 곱했을 때 성분이 2이다. 뭘 구하시오? 행렬 a에 a, b를 곱한 녀석을 구하시오. 보자. 눈에 잘 안 보이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행렬 A에 A, B를 곱한 값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뭔지. 그렇지? 행렬에서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지. 3AB랑 3A5B를 어떻게 해주면 AB가 만들어지겠냐.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왜? 두 개를 더하자. A에 3AB, A에 3A5B를 말 그대로 합치면 A에 6A, 6B지. 맞니? 그 결과는 결과 자체의 합이니까 이 결과는 6, 0이 돼야 돼. 실수배 6은 나눠줘도 관계 없단 말이야. 그쵸? 따라서 행렬 A에 A, B를 곱한 거는 6을 나눠줬으니까 1, 0이 된다. 그러니까 곱셈이 문제될 뿐이지 행렬의 합 또는 차는 뭐 자유롭게 해도 된다. 실수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AB와 3A5B를 어떻게 하면 AB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합이라고 해요. 다음에 끝입니다. 800번도 보자. 자, 800번. A 제곱 행렬이 1, 0, 0, 3이 돼요. A에 PQ 곱하기
곱한 게 RS고 결과가 그랬을 때 A에 P-R, Q-S 를 곱한 거랑 같은 걸 찾으시오. 자, 자, 얘는 이대로 보면 안 보인다. 얘랑 비슷하게 행렬의 합차라고 보자. A에 PQ를 곱한 게 있고 A에 RS를 곱한 게 있으면 요 두 개를 빼준 게 A에 P 빼기 R, Q 빼기 S지. 행렬끼리의 합.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PQ는 RS고 A의 RS가 문제다. 그렇죠? A의 RS는 A제곱의 PQ가 A의 RS랑 같죠? A를 한 번 곱해준 거. 따라서 ARS는 A제곱으로 바꾸자. A제곱의 PQ를 곱한 거랑 같아. A제곱은 줬죠. 1003으로. 그래서 끝났다고. 결과는 RS 행렬에 1003 PQ가 곱해진 걸 빼준 것. 그게 우리가 보려는 값이지. RS에 이거는 행렬을 곱하기 하자. P 3Q니까 마지막 결과는 R 빼기 P S 빼기 3Q가 나죠. 결과가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801번. 첫 번째. A에 1, 2 곱한 게 결과가 3일이고, A에 2-1 곱한 게 결과가 2, 6. 일 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에 1, 7 곱한 게 PQ. 뭐가 되는지 뭐 아시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행렬 A를 직접 찾는 건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 얘를 행렬 A를 직접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일체를 만들자고. 1, 2와 2-1을 어떻게 더하거나 적당히 빼면 17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자. 그렇죠? 17이 어떻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 더하기나 빼기는 아니지. 그치? 17이 만들어지려면 그때는 가정해라. 여기다가 각각 이 결과에다가 적당한 실수배를 곱했다고 가정해보라. 여기니? 만들 때 뭔 말이냐면 첫 번째에서 A에 X, 2X가 3X, X라고 보자. X를 곱한 거다. 전부 다. 실수배 X. 두 번째에다가 A에 2y-y가 2y, 6y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여기다가 x 실수배, 아래쪽에다가 y 실수배 두 개를 더해서 일치이 나오는 xy가 뭔지를 보자. 미니 두 개를 더하면 a에 두 개 더했다. x 플러스 2y, 2x 마이너스 y는 그렇다면 결과는 3x, 2y, x 더하기 6y가 돼야 되지. 얘가 1이 되고 얘가 7이 되면 되죠. 그러면 만족하는 거지. 실수배 몇 배씩 하는 실수배를 찾는 거다. 따라서 x 플러스 2y가 1이고 2x 마이너스 y가 7이 되는 xy 찾으면 되지. 그러면 밑에 두 배에서 더해주면 5x가 15지. x는 3. 이 경우에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다. 왜 보면 xy가 나왔으니까 17이 되는 결과도 xy에 3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위쪽 결과 P는 3x 플러스 2y이고 아래쪽 결과 Q는 x 플러스 2y인데 마지막 구하려는 게 PQ의 합이죠. PQ의 합은 4x 8y인데 x가 3이고 y가 1이다. 보세요. 결과는 4. 얘는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기도 해야 된다. 숫자가 단순하게 더하고 빼고 끝이 아니고 적당한 실수배를 더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거는 모르면 이건 못 본다. 802번도 보자. 802번. 자, 그래. 또 쓰자. 뭐, 괜히. 자, 행렬 A의 성분보다 일단 써보고 헤일리 밀턴 정리로 안 나오면 뭐 그냥 나열하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일단 헤일리 밀턴 정리 써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AD 마이너스 BC 반행렬이 영행렬이다. 자, 그러면 이 행렬 성분에 대해서 성립하는 A에 대한 식 뭐냐? A제곱 플러스 A 반행렬이 0이죠? 영행렬이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면 반드시 성립한다. 단행렬이죠? A 몇 제곱이 단행렬이냐? A 세제곱이 단행렬이죠.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세제곱이 단행렬이고 그렇지? A 세제곱이 단행렬이니까 A 1021승은 1021승은 1022 3의 배수지. 1022 3의 배수다. 1020 따라서 얘는 A에 1020승 곱하기 A라 보면 어차피 3의 배수인 A의 거듭제곱은 단행렬이고 얘는 결과는 A가 나오겠죠. 결과가 A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곱셈 등식 형태로 쓸 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보세요. 800. 자, 805번으로 가자. 자, 행렬에게 성분을 주고 거듭제곱을 구하시오. 행렬이가 1-4, 2-1이다. 얘는 변수 쪽에 쓸 거야. 자, A제곱 1-1A AD-BC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다. 반영렬이 영행렬이다. 그러면 이 행렬은 A제곱이 A제곱 플러스 7E가 영행렬이고 A제곱이 마이너스 7이다. 일단은 A제곱이 마이너스 7이인 녀석이다. 그러면 부어진 식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곱셈 공식 그대로지. A 세제곱 더하기 단행렬입니다. A제곱이 마이너스 7이라면 A 세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7A지. A 한 번만 곱해주면 되니까. 행렬에다가 그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7A니까 우리가 구할 녀석은 마이너스 7A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7 필수대 곱한 거. 7, 28, 마이너스 14, 7의 단행렬 1빵빵1. 왜 되겠지? 성분이. 성분이 마이너스 6, 28, 마이너스 14에 플러스 8. 돼요. 809번부터 812번?
빨리 얼마 하자. 자, 89번. 자, 2차 정사각형열 각각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영행열이고, 조금 보자. A, B의 곱은 2배의 반영열이다. 자, 그랬을 때 A 4승, B 4승의 합을 구하시오. 생각해주면 돼요. 자, A 플러스 B가 영행열이래.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죠? 대입하죠? 대입하면 뭐니? 마이너스 A제곱이 2죠. A제곱은 마이너스 2이다.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B제곱은 마이너스 2이다. 그치죠? A제곱이 마이너스 2이고 B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4제곱, 4제곱은 A제곱의 제곱, B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합치면 4, 2, 4, 2. 별게 아니고 8 단영열이다. 10번 더 볼게. 자, 동행열에 대해서 자, A 빼기 B가 반영열이에요. A, B의 곱은 영행열이에요. 자, 뭐 이게 성립할 때 A의 8제곱 빼기 B 8제곱을 보기에 있는 형태 중에 찾으시오. 간단히 하시오. 우선은 A, B에 대해 성립하는 식 한번 보자. 뭐가 있는지. A-B가 반영열이다. 그러면 똑같이 대입할 거야. 예를 들어서 B는 A 빼기 2죠. B 빼보자. A 빼보자. B 대신에. 자, B 대신에 대입하면 A의 A 빼기 2가 영행열이다. 뭐냐? A제곱 빼기 A가 영행열이다. A제곱은 A다. A제곱 A다. B도 마찬가지겠지. A 대신에 B 더하기 1을 넣으면 A가 B 플러스 2니까 그걸 또 놓자. A 대신에 B 플러스 2에 B가 영행열이에요. B제곱 플러스 B가 영행열이에요. B제곱은 마이너스 B예요. 다르다? 조금 다르다. 얘는 A제곱이 A고 B제곱은 마이너스 B다. 자, 그러면 8제곱을 해볼 거예요. 8제곱. 잘 봐라. 일단 첫 번째 A8제곱은 A제곱의 4제곱이고 A 4제곱과 같고 A 4제곱과 같이 A 4제곱은 또 뭐냐? A 4제곱은 A 제곱과 같겠지. 이해되니? A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인데 A 제곱이 또 A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A다. A 8제곱은 A다. 자, B 8제곱이 문제예요. B 8제곱. B 8승. 부터 보자. B 제곱의 4제곱이지. B 제곱이 근데 마이너스 B야. 그쵸? 마이너스 B의 4제곱이니까 B 4제곱이에요. 다시 또 사수 줄이자.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지. B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건 다시 마이너스 B의 제곱이겠지. B 제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B제곱은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죠. 이건 다르다. 그래서 관련 뭐 결론 따라서 간단히 하면 A 8제곱 빼기 B 8제곱은 A 8제곱은 A인데 B 8제곱은 마이너스 B다. 요거 조심. 그래서 A 플러스 B다. 있어요. 간다.
자, 11번 봅시다. 자, 두 2차 정사각형열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3단행열이다. AB는 단행열이다. 자, 그때 A제곱, B제곱을 단행열의 배수배 형태로 표현하시오. 자, 몇 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 특히 행렬에서 단행열과 관련해서 행렬의 합이 단행열의 배수배 또는 행렬의 곱이 단행열의 배수배 어떤 형태든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반드시 AB와 BA는 같아요. 자, 얘를 정리할게. 잘 봐라. 행렬에서 보통은 행렬에서 AB랑 BA가 같지는 않죠. 당연히. 오케이? 그런데 특히나 이 모양 행렬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단 말이야. 특히나. 그치? 특수한 경우다. 행렬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이 두 가지라고. 뭐 PA, QB 꼴이 RE 꼴일 때 첫 번째. 행렬 A랑 B가 더해서 단행렬의 배수배 꼴이 되면 반드시 AB는 BA가 된다고.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 경우는 또 있다. 요거 이 형태 언제? AB의 곱이 단행렬의 배수배일 때. AB의 곱이 단행렬의 배수배면 얘도 반드시 뭐가 성립하느냐? AB는 무조건 BA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둘 다 만족한다? 얘만 성립해도 AB는 BA 맞아요. AB의 곱이 단행렬의 배수배일 때도 AB는 BA가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둘 다 만족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AB는 BA가 돼야 된다고. 얘는 오케이.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써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어차피 행렬이 A, B가 BA,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곱셈공식 쓰듯이 써도 관계없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있어요? 그래서 끝났다. 3, 2의 제곱 빼기 2이다. 7 단행렬. 이렇게 해라. 다음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뒤에 서서 들어도 돼요? 응? 뒤에 서서. 응. 자, 812번 봅시다. 812번 봅시다. 자, A제곱이 성분이 있다. A제곱이 1, 2, 마이너스 1, A다. 자, 그때 주어진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보자. 행렬, 한 종류의 행렬과 단행렬만으로 구성된 행렬의 곱셈은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다항식 전개하듯이 해도 상관없죠. 어떤 행렬과 단행렬 모양꼴에 곱하기 위해서는 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와 E의 곱은 E와 A의 곱과 같이. 그렇지? 당연히 A는 EA니까. 그래서 단행렬과 어떤 다른 행렬로만 구성된 행렬의 곱셈은 그냥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다항식 우리가 전개하듯이 해도 상관없다고. 이 녀석은 뭐냐? 합차죠. 곱셈 공식 합차. 어떤 합차? A제곱 플러스 2 더하기 A.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라고 보면 되겠네.
전개하자. 그럼 뭐냐? 4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 a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a제곱 뭐다? a제곱 a 4제곱 a제곱 플러스 2게 되겠죠. 정리하면 자, a제곱 성분 주어졌다. 얘는 헤일리 일단 써도 되지만 얘는 그냥 바로 할게. 그냥 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다. a 4제곱은 2개 곱한 거 1, 2, 마이너스는 a 1, 2, 마이너스는 a 정리하면 마이너스 1 2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 계속 더해 그냥 또 세 마이너스 1 2 플러스 2a 마지막은 반영열 1빵1 전부 다 더하면 자 0, 0이 아니고 1 2 플러스 4 플러스 2a 성분 얘는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지막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성분의 합이 무엇이 될 때 37이 될 때 양수를 구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분의 합은 뭐냐 해보자. a제곱에 없어지고 2a에 상수만 구하면 상수는 3이죠. 맞지? 3 맞나? 3 아니지. 2구나. 4, 5, 2구나. 2가 37이래요. 그래서 a제곱 2a 마이너스 35가 0이다. 구하는 게 양수니까 a는 5가 돼야 된다. 그렇죠? 814번 가자. 814번. 자, 진입 판단, 참거짓 판단하시오. 여기서부터